자, 오늘은 교과서 274쪽부터 있는 산업화에 따른 사회 변화 부분을 이제 오늘 같이 보도록 할 텐데, 이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이제 경제가 발전이 되면서 이제 사회 모습이 이제 변화되고 있다는 걸 오늘 이 시간에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도 있는 사진이긴 한데, 지금 저 앞에 있는 포항제철소가 준공되기 전과 후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에요. 어떤 차이점이 있지? 지금 두 사진의 차이? 개발 개발이. 컸어요. 개발이 커졌어요. 도시가 커진 느낌이야. 지금 위에 이제 그 포항제철소 생기 전에는 주로 뭐가 더 많았어? 돈. 논밭, 농지가 더 많았지. 그러다 이제 포항제철소가 생기고 나서 저렇게 건물, 빌딩이나 주거지나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업화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이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이제 인프라가 형성이 되고, 인프라가 형성이 되면 또 사람이 더 모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선순환이 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지역이 발전해 나가더라. 그래서 우리 지역에 산업시설이 뭐가 있냐, 우리 지역에 산업시설이 뭐가 있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발전하냐, 발전하지 못하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일자리, 즉 일자리예요. 일자리가 얼마냐 있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또 얼마나 모였냐에 따라서 또 거기에 이제 상업지구들이 또 막 등장하게 되는 거지. 대규모 마트라든지 대규모 뭐 쇼핑몰 같은 것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이제 같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학습 목표 두 가지. 자, 산업화,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나타났던 도시 문제,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산업화가 가져왔던 여러 가지 사회 변화 모습을 같이 보자. 이 두 가지 학습 목표입니다. 자, 산업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급속하게 도시화가 일어났어요. 도시화. 그러니까 산업화가 이루어지면 그 산업 지구가 만들어지고, 그 산업지구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서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 산업지구가 많이 만들어지는 도시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도시로. 시골에는 이런 게 잘 안 만들어지거든. 이게 만약에 시골에 이런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려면 정말 그 지역에 아무것도 없었어야 돼. 아무것도 없었어서 그 지역이 산업지구를 형성하는데 꽤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울산 같은 데가 그렇단 말이지. 울산은 본래가 평범한 어촌 마을이었다고, 그 지역이 대체로. 근데 이제 그쪽 지역에 이제 공단이 생기게 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은 광역시가 됐죠. 그래서 도시화가 생기게 돼요.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대도시, 그다음에 신흥 공업 도시가 발달하게 됐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땅이 부족하니까 고층 빌딩 위주로 많이 또 건설을 하게 되고, 도로도 다시 정비를 하게 되더라. 그러면서 이제 농어촌에 살고 있던 젊은이들이 이제 도시로 모여들게 되는 그 이촌 향도 현상이 이제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도시와 신흥 공업 도시로 농어촌 젊은이들이 막 이주하게 되면서 주택난이 가장 큰 문제가 됐어요. 주택난. 도시 빈민 문제도 발생하게 되고, 이제 도시에 살고 있는 노동자들입니다만은 이제 뭐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제 빈민 형성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난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도심 지역은 땅값이 비싸니까 그런 데에다가 이제 집을 얻어서 살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의 변두리 지역에 이제 땅값이 싸고 아직 주택이 지어지지 않은 공터 이런 데다가 이제 무허가로 집을 짓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도시 변두리나 또는 높은 지대, 산 요런 데, 산 같은 데에 빈민촌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무허가로 만들어진 판잣집 같은 거, 그리고 산 같은 데 이렇게 비탈길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흔히들 얘기하는 달동네라고 하는 그런 집들이 막 생기게 되는 거죠. 주로 이제 살기 힘든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많이 집을 짓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시를 깨끗하게 만들겠다, 보기 좋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시 계획에 따라서 무허가로 지어진 집들은 없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집이기 때문에 강제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시 계획으로 인해서 주거지에 쫓겨나거나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사건이 뭐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있는데요. 교과서 274쪽에 보시면은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1971년에 일어났던 사건이 이제 설명이 돼 있어요. 서울 도심을 정비하기 위해서 10만여 명을 경기도 광주로 이주시키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편의시설 정비를 약속했던 서울시가
이를 지키지 않아서 이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1971년에 8월 정도 됐는데 여름이죠. 매우 더운 여름에 수만 명의 이주민들이 이제 그쪽으로 이주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분양지를 무상으로 주라. 땅을 무상으로 주라. 그래야 집을 짓고 사니까 분양지를 무상으로 주라. 또 세금도 줄여주라. 그리고 실업자들을 구제시켜주라. 왜냐면 일자리가 있어야 거기서 살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였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서울시 당국이 이제 이를 대체로 수용을 하면서 사건은 일단 수습은 됐었습니다.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일어났던 이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소비 형태하고 주거 형태도 변화했었어요. 소비 형태하고 주거 형태. 소비 형태가 변화하는데 어떻게 되냐? 일단 뭐 저렇게 라디오나 텔레비전, 세탁기 같은 가전 제품들이 가정에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뭐 한꺼번에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보급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탁기 같은 거는 사실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저희 거의 뭐 혁명적인 그런 제품이에요. 그지? 옛날에 세탁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손으로 다 빨고 집에 이제 수도가 있으면 수도가에서 하면 되지만 수도가 옛날에 없을 때는 뭐 개울 물 흐르는 천에 가서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사시사철 계속 그 철에 가서 거기서 막 물로 손으로 막 다 찬물로 다 하고 그리고 막 그 방망이 같은 걸로 열심히 두들기고 막 그랬다고 하잖아. 근데 그렇게 사셨어야 했어. 근데 옛날엔 또 집안 식구들이 지금처럼 한 세네 명씩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대가족의 형태였기 때문에 막 10명 이상씩 살았단 말이야. 그러면 하루에 빨래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 아니야? 그거를 매일 하고 가서 거기서 아침에 가서 이제 빨래하고 하는 게 일이었다고. 아침밥 먹고 나서 거기서 그냥 빨래하는 게 그냥 하루의 일과 중에 하나였는데 세탁기가 생기면서 이제 통에다가 그냥 세탁물을 넣고 버튼 하나 눌러서 돌리면 자동으로 빨래가 되는. 근데 웃긴 게 뭔 줄 알아? 옛날 처음에는 세탁기가 있었어. 근데 이 세탁기가 탈수가 안 돼. 이게 못 짜. 물을 짜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탈수기가 따로 있었어. 세탁기가 따로 있고 탈수기가 따로 있었어. 그래서 옛날에는 세탁기, 탈수기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탈수기 이름이 짤순이였다. 짤순이. 짜준다 그래가지고 짤순이. 이것도 굉장히 양성 평등에 어긋나죠. 왜 세탁기 빨래를 짜는 게 여자애야? 왜 짤순이야? 왜 짤돌이는 없어? 어? 짜주는 남자애는 없고 왜 짜는 걸 여자애가 꼭 빨래를 한다 생각하면서 짤순이라고 이름을 짓더라고. 근데 그렇게 탈수기가 따로 있었어.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세탁기 하나에 구멍이 2개야. 통이 2개. 하나는 세탁기 통이고 세탁기 끝나면 이걸 그대로 꺼내다가 옆 통에다 옮겨. 그럼 얘가 탈수를 해주는 거야. 탈수기 다 돌면서. 근데 지금은 하나로 다 해주지. 한 통에 다 넣으면 지가 알아서 다 대주지. 용량도 굉장히 커져서 대용량 세탁기가 나오고 이제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는 뭐가 나왔니? 건조기가 나와서 야 빨래를 이제 안 널어도 돼. 안 널어도 되고 그냥 넣어서 그냥 건조만 하면 이런 정말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서 어머니들의 이 노고가 정말 크게 줄었던. 세탁기는 진짜 혁명적인 상품이에요. 정말. 예. 그래서 이 세탁기가 나오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기기 시작한 거야. 조금씩.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들이 집안일 하실 때 라디오 같은 걸 들으면서 좀 집안일 하시기도 하고, 또 자동차에 이제 라디오가 또 들어가게 되면서 운전하면서도 라디오를 듣기도 하고, 또 TV가 각 가정에 보급되면서 여가 생활을 TV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주거 형태도 변화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한 곳에 많이 모이니까 땅은 부족하고 사람들은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층이 높아지는 거예요. 건축이. 층이 높아지게 되고 고층 빌딩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때는 이제 처음 이제 우리나라에 만드는 거니까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뭐가 없어지냐면 마당이 없어지는 거야. 그냥 1층에 우리는 건물 지었으면 디귿자 형태로 집들을 많이 지어요. 그러면 가운데 이렇게 중정이라고 해서
마당이 있었는데 이제는 마당이 없지. 아파트니까. 그래서 마당 대신에 이제 거실 중심으로 이제 생활을 하게 된다. 그리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농촌에 사람이 줄어들잖아요. 농촌에는 사람이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쌀 생산량이 줄어. 근데 사람들은 도시에 몰려. 쌀이 필요해. 그러니까 쌀이 부족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야. 쌀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 정부가 혼식과 분식을 장려해요. 자, 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쌀만 먹으면 안 돼. 이것저것 섞어 먹어야 돼. 잡곡 이런 거를 뭐 보리나 수수나 이런 거를 섞어서 같이 먹어야 되는 거. 분식은 뭐야? 그치? 밀가루 음식, 국수, 면이나 이제 떡볶이 같은 거 같은 이런 분식을 이제 장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밀가루 음식이지. 밀가루는 이제 주로 이제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거나 이제 우리도 생산하긴 합니다만 주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쌀 부족 문제를 좀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도 약간 이런 잔재가 남아 있어. 혼분식의 잔재. 여러분들 혹시 그 설렁탕 먹으러 간 적 있니? 설렁탕이나 갈비탕 먹으러 가면 꼭 그 안에 당면이 좀 들었거나 갈비탕 안에 그지? 당면이 좀 들었거나 아니면은 설렁탕집 가면은 소면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줘요. 밥도 먹어야 돼. 밥도 주지만 소면 같은 것도 준다고.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때부터 분식을 장려하기, 혼식과 분식을 장려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양을 줄이고 소면 양을 늘려서 주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통일벼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게 됐어요. 보급이 되면서 1970년대 중반부터는 쌀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다 소비할 수 있는 쌀 자급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달성이 돼요. 교육열도 높아지는데 이제 너도나도 다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교육열이 높아져요. 이제 교육이 이제 양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하니까 학교 교육도 확장되게 돼요. 1960년에서 79년까지 약 20년간 중학생 수는 2배가 늘었고요. 고등학생 수는 6배가 늘었어요. 그전에는 매우 적었는데 이제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어. 하지만 단점으로는 너무 과도하게 입시 경쟁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입시 경쟁이 너무 과도하게 발생하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최근에 드라마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쌩 같은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교육 열풍이 불게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지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야. 교육열이 얼마나 높았고 입시 경쟁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과서 275쪽에 보면 중학교 진학을 추첨하는 모습 해가지고 사진이 하나 있거든? 이거 이해가 돼? 지금은 중학교 갈 때 어떻게 가? 그냥 지역에 맞춰서 초등학교에서 그냥 보내주죠. 배정을 받지. 그냥 거기로 가서 그냥 다니면 돼. 근데 옛날에는 중학교도 시험 보고 들어갔어요. 근데 중학교 입시 시험이 너무 과열되고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중학교를 이제 평준화 시키면서 뺑뺑이를 돌리는 거야. 추첨제로 바꾼 케이스인데 입시 과열을 이제 대응하는 정책으로 중학교 무시험 추첨제가 이제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대도시에서는 이제 고등학교도 평준화가 이루어지게 돼요. 고교 평준화 제도가 시행되는데 지금 제가 밑에 나온 자료가 이제 뭐냐면 경기중학교가 있었어요. 옛날에 중학교 중에 명문중학교야. 경기중학교에 입학을 하려면 시험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입시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소송을 건 사건. 문제가 이거였어. 엿기름 대신 넣어서 엿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였대. 그랬더니 1번이 디아스타제라는 답이요. 근데 무즙이 있었대. 2번에. 그래서 1번이 맞냐 2번이 맞냐 그거 갖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즙으로도 엿을 만들 수 있다. 엿기름 대신에. 그래서 실제로 저 학부모들이 무즙을 가지고 엿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선생님들한테 먹어보라고 이 엿을 먹어봐라 막 하면서 막 출근한 선생님들 붙잡고 막 먹어라 엿 먹어봐라 막 했던 그런 사건이었대. 이게 우리가 엿 먹어라는 욕이 있잖아. 여기서 시작됐던 설이 있어. 여기서 엿을 먹어봐라 이거. 엿 먹어봐 이게 욕이 됐다는 설이 있네요. 그래서 무즙도 정답으로 만드는 사건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입시 경쟁이 과열해지니까 이거 문제가 된다. 그래서 중학교도 이제는 추첨해서 진학하겠다. 그래서 돌려서 그 로또 하듯이 돌려서 나오는 학교로 이제 가는 거야. 그렇게 했던 모습입니다.
대중문화도 발달하게 되는데요. 자, 신문과 라디오 보급이 증가되고 텔레비전이 보급되면서 대중문화가 크게 발달하게 됩니다. 또 서구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서 청바지 문화, 그다음에 뭐 통기타 이런 걸로 대변되는 청년 문화가 크게 형성이 됐고요. 한국적인 정서를 담은 영화, 대중가요도 많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유신 정권 시대 때는 이런 대중문화를 통제하면서 이런 젊은이들이 모이고 또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기회조차 없애려고 했기 때문에 영화도 사전에 검열을 받아야 했고 금지곡을 지정해서 이게 사람들 사이에 이게 흘러나오지 못하게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창작의 자유를 억압했던 이제 이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산업화에 따라서 사회가 변화했던 모습을 같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부분 넘어가서 6월 민주항쟁 넘어가가지고 민주화가 진전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